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앨런 머스크를 다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어 시스템이 위협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레이저로 미사일을 몇 밀리초 만에 전멸시키는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우주여행과 전기자동차의 선구자인 앨런 머스크는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전 세계 안보를 변화시킬 수 있는 5억 달러 규모의 방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지원하는 이 획기적인 시스템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방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동영상에서 알아보세요. 이스라엘 방위 시스템의 부상과 앨런 머스크의 참여. 이웃의 미사일이 날아드는 위협이 일상적인 걱정거리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1988년 건국 이래 이스라엘은 독특한 안보 문제에 직면해왔으며 자국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집단과 국가의 잠재적 공격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끊임없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국방 기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선구자 일론 머스크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은 전 세계 국가들이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5억 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방위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분쟁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이란,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와 같은 집단과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사드 서킹에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조직적인 로켓 공격으로 수천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고 그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식 무기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일 국민을 보호하는 세계적 수준의 방위 기술을 구축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머스크와의 파트너십은 이스라엘의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 전 세계 첨단 방위 시스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초창기 이스라엘군은 2차 세계대전 후 남은 무기와 장비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적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탄력적인 국방력을 구축하기로 결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생존이 국방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위기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이후 이스라엘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이집트에 대항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어셈미안이 되었습니다. 이 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굳건히 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단 6일 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주요 영토를 점령하고 프랑스 미라지 전투기를 통해 공중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점령한 소련제 탱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방어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수완과 적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공격의 위협은 커졌습니다. 1990년대까지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헤즈볼라의 잦은 로켓포 공격에 직면했고 공습 사이렌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바꾼 획기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으로 이스라엘은 방어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국가 방어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웠습니다. 아이언돔에 대한 아이디어는 민간 지역을 겨냥한 로켓 공격을 수년간 겪은 후 2000년대 초에 떠올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아오는 로켓과 포탄이 의도한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경제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니얼 골드 준장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골드 준장은 아이언돔 프로젝트의 원동력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인 군 조달 규정을 우회하는 일까지 감행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11년에는 가자지구의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아이언돔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시스템은 미사일이 해를 끼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돔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이언돔은 꽤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은 탐지 및 추적 레이더, 전투 관리 및 무기 통제 센터, 미사일 발사 유닛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이더는 끊임없이 하늘을 스캔하며 미사일이 날아오는 징후를 찾습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추적하여 해당 정보를 전투 관리 센터로 전송합니다. 이 시점에서 시스템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사일의 궤적을 평가하고 도시, 군사기지 또는 중요 기반 시설과 같은 중요한 대상을 실제로 타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사일이 실제 위협이 될 경우 아이언돔이 작동하여 미사일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사일을 제거합니다. 아이언돔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정확도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날아오는 로켓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기동하여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이러한 정밀도 덕분에 아이언돔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스라엘의 방어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로켓 공격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언돔을 차별화하는 또 다른 요소는 분산형이라는 점입니다. 각 발사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중앙의 단일 명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위협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한 번에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격으로 발사기를 제어할 수도 있어 발사기를 운용하는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국방의 새로운 개척지, 레이저 기술, 그리고 아이언빔. 끊임없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언돔이 판도를 바꾼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첨단 기술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협이 진화하고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이스라엘은 한 가지 방어 메커니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나서마이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레이저 기술을 소개합니다. 미사일을 격추하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바로 여기서 철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방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이언빔은 이스라엘의 차세대 방어 수단으로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값비싼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신 레이저를 사용하여 공중에서 위협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정 시나리오에서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스템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사일의 궤적을 평가하고 실제로 도시, 군사기지 또는 중요 기반 시설과 같은 중요한 대상을 타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사일이 실제 위협이 될 경우 아이언돔이 작동하여 미사일이 피해를 입히기 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사일을 제거합니다. 아이언돔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정확도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날아오는 로켓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기동하여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이러한 정밀도 덕분에 아이언돔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스라엘의 방어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로켓 공격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이언돔을 차별화하는 또 다른 요소는 분산형이라는 점입니다. 각 발사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중앙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위협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한 번에 여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격으로 발사기를 제어할 수도 있어 발사기를 운용하는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레이저를 방어에 사용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1970년대부터 이 아이디어를 실험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행 가능한 솔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들은 레이저의 잠재력을 알아봤지만 대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특히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 및 라파엘과 같은 방위 기업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아이언빔은 2014년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으며 로크스, 박격포탄, 드론과 같은 단거리 위협에 초점을 맞춰 아이언돔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은 빠르게 발생하며 기존 미사일 시스템이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언빔의 장점은 값비싼 요격 미사일 없이도 이러한 위협을 단 몇 초 만에 하늘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가 미사일 방어에 어떻게 쓰일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레이저가 어떻게 미사일 방어에 쓰일 수 있을까요?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아이언빔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간단합니다. 아이언돔과 마찬가지로 레이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위협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위협이 식별되면 시스템이 이를 고정하고 말 그대로 공중에 있는 표적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레이저는 드론, 로크스, 심지어 박격포탄까지 단 몇 초 만에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빔의 정말 멋진 점은 한 번에 많은 위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로켓이 날아올 때마다 별도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아이언돔과 달리 아이언빔은 탄약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아이언돔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약 1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아이언빔의 레이저를 발사하는 데는 한 발당 약 2,000달러의 비용만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수천 개의 로켓이 한꺼번에 날아오는 상황에서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이언빔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동전 크기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이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파편이 없기 때문에 파편이 떨어지거나 건물이 파손되거나 지상에 있는 사람이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전략에 있어서는 윈윈입니다. 이제 다시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방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머스크의 공헌은 전기 자동차와 우주 여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방 혁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아이디어로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딴 지역에서 넷플릭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군대에서도 분쟁 중 실시간 통신과 조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스타링크는 미사일 공격 중에도 군대가 즉각적이고 중단 없는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아이언돔, 아이언빔 및 기타 방어 플랫폼 간에 실시간으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미사일이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준의 조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링크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전투의 격전 속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참여는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이 지연이나 중단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빔 개발은 단순히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로켓, 드론 및 기타 발사체로부터 비슷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언빔의 기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끊임없이 대처해야 하는 한국이나 다양한 국제적 위협으로부터 잠재적인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미국 같은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언빔의 비용 효율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접근 방식은 다른 국가들, 특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국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는 국가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려는 관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위협은 더욱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언빔과 같은 레이저 방어 시스템은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차세대 글로벌 방어 전략의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위 시스템의 미래, 머스크의 비전, 그리고 글로벌 안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의 방위 시스템이 어떻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부터 아이언빔까지. 이스라엘은 최첨단이자 매우 효과적인 다층 방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의 위협이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앨런 머스크의 비전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레이저 무기 개발을 돕고 스타링크와의 통신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우주와 방위 기술이 완전히 통합되어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를 보호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방의 미래에 대한 머스크의 원대한 비전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이란의 위협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수년 동안 꾸준히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에 투자하며 사거리, 싹더, 위력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란은 영내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며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아스테리스크 파타 아스테리스크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 답은 FATA 미사일의 엄청난 속도에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13에서 마하 15 사이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속의 24우소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방어 시스템이 요격하도록 설계된 어떤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에서는 날아가는 총알을 그물로 막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트 전투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늘을 지그재그로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추적하여 격추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병 속의 번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아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FATA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로 만드는 것은 속도뿐만이 아닙니다. 기동성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는 기존 탄도 미사일과 달리 FATA는 비행 중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고 격추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비행 패턴을 가진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가로지르는 능력을 가진 FATA 미사일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 미사일은 가장 정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능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와 민첩성뿐만 아니라 방어 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속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눈도 깜빡일 틈도 없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 이스라엘에게 FATA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파타 미사일은 빠를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민첩합니다. 비행 중에도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란은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현재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언돔과 같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더 느리고 예측 가능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방향을 너무 빨리 바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레이저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빔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FATA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아이언빔은 들어오는 위협에 즉시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어 잠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미사일처럼 공중을 통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훨씬 더 빠르고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8 미사일은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지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드론, 미사일 및 기타 공중 위협의 공격에 취약한 해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이언빔의 해군 버전을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이 버전은 선박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드론대와 대함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군용 아이언빔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100kW의 전력을 방출할 수 있어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을 국경 너머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해군 아이언빔은 해상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군사 분쟁에서 해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특히 중요하며 이러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해군의 리프급 코르벳함은 이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 최초의 함정 중 하나가 될 예정이며 향후 몇 년 내에 완전히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혁신은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국방 전략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지와 바다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방향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공격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여러 개의 방패가 주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동처럼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제 다시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머스크의 비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 기반 방위 시스템이 일상적인 군사 작전에 통합되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우주는 국방의 차세대 개척지이며 스타링크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스타링크 시스템의 방대한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군대에 지속적인 감시와 통신을 제공함으로써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궤적을 추적하며 방어 시스템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이를 감지하고 몇 초 안에 미사일이 목표물에 근접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 기술이 미사일 공격과 기타 공중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우주 기반 방어를 아이언빔과 같은 첨단 지상 시스템과 결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이칸머슈입니다. 우주 기술을 사용하여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한 다음 지상에 레이저 시스템을 배치하여 무력화함으로써 우주에서 지상,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야심찬 비전이지만 머스크의 실적을 고려할 때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첨단 기술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레이저 무기, 우주 기반 방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덕적, 윤리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언빔과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시스템은 치명적인 위협을 요격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더 치명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광범위한 군사 인프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방어와 공격의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무기는 엄청나게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어용 도구로 개발되고 있지만 미래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첨단 기술의 윤리적 문제,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자율무기와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규제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스크는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안보를 비롯한 세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앞으로 미사일 방어는 대담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아이언빔과 같은 시스템으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웠으며 한때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던 레이저 미사일 요격을 생명을 구하는 현실로 바꾸어 전 세계적으로 방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합류하면서 우주 기술과 미사일 방어의 융합은 가능성에서 필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언빔과 같은 지상 기반 시스템을 스타링크와 같은 우주 기반 네트워크와 통합함으로써 각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가져옵니다. 이란의 파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위협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양측이 앞다투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두 기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방위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머스크와 같은 선구적인 파트너와 함께 레이저, 위성, 첨단 시스템이 모두 글로벌 안보를 강화하는 지속적인 임무의 일부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